주택뿐만이 아니라 양도세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봐야 돼요? 비과세인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죠? 비과세냐 아니면 과세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조특법 공부한 목적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목적 1순위 목적이 뭐였어요? 그 조특법에 대한 혜택이 1순위였어요. 그거보다 앞선 0순위는 다른 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얘네들은 빼는 거를 배우려고 조특법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과세이면 둘로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눠야 되죠? 일반 과세냐 중과냐 둘로 나눠야 돼요. 10%포인트 추가 과세가 될 거고요. 3주택 이상은요? 이상은 20%포인트 추가 과세가 될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중과되는 순간에 뭐는 안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일반 과세다. 그러면 세율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거고 장특은 돼야 안 돼요? 장특은 돼야 안 돼요? 일반 과세하면 될 거고요. 일반 과세하면 될 거고 중과다. 2주택 중과다. 10%포인트 추가 과세다. 3주택 중과다. 20%포인트 추가 과세다. 추가 과세 되는 순간에 뭐는 안 된다? 장특은 안 된다. 토지에 대해서 중과도 있죠. 토지 중과 있어요. 토지도 10%포인트 추가 과세 있고요. 20%포인트 추가 과세가 있어요. 토지도 있어요. 이거 어떤 경우예요? 네, 비사업용 토지, 비사토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10%포인트 추가 과세예요. 20%포인트 추가 과세 있나요? 토지도? 있어요. 투기지역이면서 비사토인 경우에는 20%포인트 추가 과세예요. 그러면 토지에 10% 20% 추가 과세 받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비사업용 토지래요. 그러면 얘도 역시 장특은 돼야 안 돼요? 여기는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돼야 안 돼요? 여기는 돼요. 다시 적으면 비과세를 먼저 논해야 될 거고요. 비과세가 아니래요. 그러면 뭐랑 일반 세율인지 중과 다시 얘기하면 추가 세율인지 나누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1로 가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뭐를 판단해야 돼요? 일반 세율이냐 중과냐 나누기 전에 뭐를 판단하냐면 양도하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중과 적용은 어디에 있는 것만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만 해당이 돼요. 물론 중과를 논하는 건 양도하는 물건이 어디 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양도할 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가 아니면 일반 세율이냐 중과냐 판정하기 전에 매도하는 물건이 어디 있나 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중과 논할 필요 없어. 그냥 일반 세율, 비과세가 아니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일반 세율인지 중과인지 판정하셔야 돼요. 51페이지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알아야 되니까 쭉 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지정 날짜 쭉 있죠, 왼쪽에. 2017년 파리 대책으로 해서 8월 3일부터 해서 쭉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과를 판정할 때 저는 선을 하나 또 긋을 거예요. 선을 하나 긋을 거고요. 왼쪽을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저만 쓰는 용어예요. 이쪽은 저는 물리적 주택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쪽은 규정상 주택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중과 적용 주택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용어는 저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이 5개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집이 5개 있대요. A, B, C, D, E 5개가 있대요. 이 사람이 이쪽 주택은 그냥 눈에 보이는 주택이에요. 물리적으로 집에 눈에 보이는 주택이에요. 이 사람이 5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2주택 중과 3주택 중과
2주택은 10%포인트 추가가 되죠. 3주택은요 20%포인트 추가가 돼. 결정하는 거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정하는 거야. 얘네들이 물리적인 주택에서 이 세율을 정하는, 중과 적용하는 세율을 정하는 이 주택으로 이 선을 넘어가려면 아무나 못 넘어가요. 일로 넘어오려면 수도권이면 넘어오고요, 광역시면 넘어오고요, 세종시면 넘어와요. 이거 이외의 지역을 네 번째 기타 지역이라고 할 거고요. 기타 지역에 있는 거는 3억 초과되는 경우만 넘어와요. 기준시가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초과하면 넘어올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예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읍면 지역들이 있어요. 수도권의 읍면 지역 어디 있어요? 수도권의 읍면 지역들은 뭐로 봐요? 기타 지역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 다 들어오지만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읍면 지역은 얼마 초과해야 들어와요? 3억 초과해야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광역시에서 군 지역이 있어요. 경기도랑 경상도에 있는 광역시는, 경기도나 경상도에 있는 거는 군이 있어요. 인천, 경기도에 있는 거,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에 있는 건 군 지역이 있어요. 충청도랑 전라도는 없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광역시의 군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봐요? 기타 지역으로 봐서 3억 초과되는 경우만 들어온다 라고 큰 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적인 주택에서 규정상 주택으로 넘어오는데 어떤 경우 넘어온다? 수도권 다 넘어온다. 수도권 다 넘어온다. 광역시 다 넘어온다. 세종시 다 넘어온다. 기타 지역은 3억 초과 넘어온다. 그 대신에 수도권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본다? 기타 지역으로 본다. 되셨나요? 요것만 개념 잡으시고요. 넘겼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얘는 서울에 있대요. 2억짜리네요. 얘는 대전에 있어요. 1억짜리래요. 얘는 청주에 있고요. 3억짜리래요. 얘는 천안에 있고 3억짜리래요. 얘는 부산에 있는데 2억짜리래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몇 개 넘어와요? A 넘어와요? 네, 서울 거 넘어왔고요. B요? 넘어와요. C? 안 넘어와요? 3억 초과에, 그죠? 안 넘어오고, 천안도 안 넘어오고, 부산? 넘어올 거예요. 3개 넘어왔어요. 까지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팔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세율이거나 3주택 세율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서울 거 제외한 4개를 어떤 걸 먼저 팔더라도 일반 세율이에요. 이해되셨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양도할 때. 근데 서울 거를 팔 때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서울 걸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2개예요. 일반 세율이거나 아니면 3주택 세율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기가 3개인데 2주택 세율 적용할 일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2주택 적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를 돕고자 하나를 줄일게요. 이 4개 중에서 넘어오는 건 2개일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됐어요. 대전, 청주, 천안권을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이에요. 이유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되셨나요? 서울 거 조정 대상 지역을 팔 때는 넘겨봐야 돼요. 넘겼더니 몇 개 넘어왔어요? 2개 넘어왔어요. 이 사람한테 적용할 세율은 일반 세율과 2주택 세율이에요. 이 사람한테 3주택 세율이라는 거 없어요. 여기 넘어오는 게 3개였어요. 3개 이상이래요. 이 사람은 3주택 세율이지, 3주택 이상 세율이지, 넘어온 게 3개 이상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2주택 세율이라는 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가 넘어온 게 2개다. 그러면 일반 세율이나 2주택 세율이고요. 넘어오는 게 3개 이상이다. 그러면 일반 세율이나 3주택 세율이에요. 이 사람한테 2주택 세율이라는 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큰 툴로 먼저 판단하시면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A를 팔으려고 해서 3주택인데 3주택 세율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좀 중과하기는 좀 애매해. 그래서 중과가 원칙이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중과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 이유가 몇 가지예요? 13가지예요. 이해되셨나요? 요 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팔으려고 해요. 근데 얘한테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없으면 몇 주택 세율이에요? 3주택 세율이고요. 되셨나요? 이유가 있으면요? 일반 세율일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 이유가 13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이 13가지가 뭔지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찾는 게 실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단 52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20%포인트 추가 과세 찾으셨나요? 첫 번째 추가 세율 대상 찾으셨나요? 추가 세율 대상 보유주택수 판정 기준 되셨죠? 법명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에 3에 있어요. 서울광역시에 있는 거는 모든 주택이라고 그랬죠. 되셨나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거 모든 주택이래요. 그러면 서울 그리고 경기도 광역시 합치면 수도권이 되겠죠? 인천광역시까지. 그리고 세종시는 모든 주택이래요. 다시요. 서울에 있는 건 모든 주택, 광역시 모든 주택, 세종시 모든 주택, 경기도 모든 주택. 그 중에 광역시의 군지역은 제외, 세종시도 읍면지역 있겠죠, 그죠? 세종시 읍면지역도 제외. 그리고 경기도 읍면지역 제외. 이 제외하는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봐요? 기타 지역으로 본다고 그랬고요. 기타 지역은 오른쪽에 보시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얼마요? 3억 초과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게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 얘기하면 감이 좀 안 와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수업을 들어야 제대로 올 텐데 그냥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다시요. 입주권도 수도권 다 넘어와요. 광역시 세종시 다 넘어와요. 기타 지역은 3억 초과만 넘어와요. 주택은 3억 초과하면 넘어온다 그랬죠. 이 3억은 무슨 가격이에요?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에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도 3억 초과하면 넘어와요. 이해되셨나요? 그 재개발 재건축의 3억 초과 금액은 무슨 금액일까요? 여기서 더 깊이 안 나갈 거예요. 여기 써 있으니까요. 써놨어요, 제가. 도시정비법상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 아니고 감정평가액이에요. 그럼 밑에 판정시 유의사항. 예전에 이런 거 안 봤는데 이번 기수 때는 한번 볼게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 아까 한번 볼게요. 이해하셨나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에요. 세법상은.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봐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외예요. 몇 가지요? 다가구 주택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 전체 하나로 봐주겠대요. 이 경우 어떤 경우만 누가? 거주자가 누구예요? 거주자 누구예요? 네? 그죠. 국내 주소를 두거나 그 사람이. 어떠한 경우만 선택하는 경우만 하나로 봐주겠대요. 그럼 하나 팔았다고 선택해야 안 해요? 다 하겠지. 그런 거고요.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 제가 1세대 주택 비과세기 할 때도 했어요. 지분으로 양도하고 있는 경우 아무리 지분이 적다라고 해도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 대신에 공동상속 지분은 한 사람 거로 본다고 그랬죠. 누구 거요? 최대 지분자 거. 같으면 일단 거기에 지분 많은 사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없으면 연장자.
배운 거고요. 그리고 다라. 다는 시행령에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겠대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하겠대요. 이건 시행령에 있고요. 라는 시행령이 없고 예규에 나와 있어요. 신축 판매업자가 갖고 있는 거는 주택수에 빼겠대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래갖고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건 주택 계산하는 거고요.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지은 거에 재고 자산은 중과주택수에 안 들어간대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다시요. 앞에 볼게요. 이 사람이 이거 양도했을 때 별일 없으면 3주택 세율이에요. 그죠? 근데 얘한테 이유가 있으면 중과 안 한다고 그랬죠. 중과 안 하면 무슨 세율이에요? 일반 세율일 거고요. 그 이유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13가지라고 했어요. 그거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다음 장까지 해서 동그라미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세요. 13개가 아니라 12개네요. 첫 번째, 동그라미 1, 추가 세율 대상 보유주택수 판정 기준의 기타 지역으로서 3억 이하인 경우. 어떤 경우에 여기서 보면 3억 이하인 경우, 기타 지역으로 3억 이하인 경우, 얘랑 얘죠. 얘는 넘어오지도 못했어. 넘어오지도 못하네. 이 사람 5개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넘어오지도 못하네. 팔았어. 그러면 중과란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야. 기타 지역으로 3억 안 돼? 그러면 넘어오지도 못했잖아요. 넘어오지도 못하네. 걔 팔았을 때 중과 안.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소득세법상의 장기 임대용 주택이에요. 많이 본 거네요. 그죠? 많이 본 표예요. 여기서 소득세법의 임대주택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는 일단은 중간에 보시면 위에 보면 건설임대주택 있죠? 건설이랑 매입으로 나누겠죠? 건설, 매입으로 나눌 거예요. 건설은 2칸 그냥 기억하시고요. 매입은 중간에 보시면 2011년도 10월 14일 찾으셨나요? 그 칸, 그 밑에 칸, 다시 얘기하면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찾으셨어요? 매입은 요 3가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건설은 요 2가지.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우리 역할 아니에요. 여기서 벗어난 건 우리가 시행령 법률 찾아서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여기서 벗어나신 분들은 본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건설임대주택부터 볼게요. 건설임대주택은 시점으로 나누죠. 그죠? 언제를 기준으로 나눠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나눠지네요. 그죠? 되셨죠? 그 이전 거 볼게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는 임대호수 몇 호요? 우리 보통 임대사업 등록할 때 1호면 등록되지 않아요? 근데 건설은 2호가 돼야 돼요. 지금도. 매입은 1호고요. 건설은 지금도 2호예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나 2호고요. 몇 년 하래요? 5년 하래요. 그리고 매입 건설임대주택은 가액도 있지만 면적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면적은 얼마예요? 145제곱미터 이하예요. 지금도 건설임대주택은 면적 들어가요. 대지 면적은 얼마요? 298제곱미터 이하로. 이해되셨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얼마요? 6억이요. 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네, 됐고요.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임대호수 몇 호요? 2호 그대로. 몇 년? 8년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여기서 8년 늘어났어요. 중공공이나 장기로 등록해서 8년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면적 기준 가액 요건은
그대로 똑같죠? 이게 건설임대주택이에요. 매입임대주택은 내가 지은 것 빼고 다 매입임대주택이에요. 건설임대주택은 내가 지은 건데 지으면서 완공 전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이고요. 완공한 다음에 등록하면 매입임대주택이에요. 그렇게 나눠요. 요건 국토부 해석도 있어요. 국토부 해석도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그냥 건설 아닌 거 다 매입이다. 근데 건설은 내가 지은 거다. 근데 완공 전에 등록했다. 건설임대주택 등록 가능하다. 근데 완공 후에 했다. 매입임대주택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입임대주택 했고요. 그 밑에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했고요. 매입임대주택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2011년 10월 14일 이후 2011년 10월 14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라고 했어요. 3월 31일까지는 왜 그런지 이해되셨죠? 4월 1일 기준으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근데 스타트가 2011년 10월 14일이라고 제가 숫자를 넣었어요. 2011년 10월 14일에 생겼어요. 요거 생기면서 뭐가 최종적으로 세팅이 됐어요? 임대 의무 호수가 몇 호로? 1호로 세팅됐어요. 그죠? 그 이전엔 3호, 5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년도부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이전이다 그러면 앞뒤 거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이전부터 등록했던 사람들은 우리한테 거의 안 물어봐요. 그래서 2011년도 10월 14일 이후 2018년 3월 31일까지 의무 호수 몇 호? 1호죠. 기간 몇 년? 5년. 면적은 얼마? 없어요. 여기 보시면 148돼 있지만 면적 기준 폐지됐다 그랬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건설임대주택은 면적 제한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쯤 없어졌어요? 2013년 2월 15일 날 없어졌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왜 써놨냐면 2011년부터 2013년 요 사이에 등록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등록한 사람들은 면적 제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 제한은 대충 언제 없어졌다? 2013년 2월 15일 날 없어졌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액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얼마요? 6억이요. 지방은 얼마요? 3억이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이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몇 호? 1호 이상 똑같고요. 몇 년이요? 8년이요. 가액 면적 요건은 똑같아요. 그죠? 되셨나요? 그러다가 그 밑에 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주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정대상 지정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언제 이후에? 9.13 대책인 9월 14일 이후에 취득주택은 중과 제외해서 빼겠대요. 요 문장 이해되셨어요? 다시요. 앞에 볼게요. 이게 어려워요. 나중에 임대사업할 때 좀 깊이 할 거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11년부터 그죠? 18년 사이에는 몇 년이요? 3월 30일까지는 1호 5년. 가액 얼마? 6억, 지방은 3억. 면적은 없어. 그러다가 4월 1일 이후에는 1호 맞아? 그 대신에 5년 안 된다고 그랬죠. 몇 년 하래요? 8년 하래요. 가액은 6억, 3억 똑같아요. 그러다가 대책이 나오면서 아예 거래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9.13 대책 나오면서 내일부터 9월 14일부터 너 조정대상 지역에 새로 샀어? 너 새로 사서 등록하더라도 중과 제외 혜택 안 줄 거야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임대사업한 주택은 중과 적용 안 돼요. 언제 이후에 산 건 안 돼요? 9월 14일 이후에 산 것들은 안 돼요. 임대사업 등록하더라도.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 다 기억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아예 한 김에 요거 끝장 보고 쉴게요. 건설임대주택은 몇 칸이었어요 지금? 2칸이었어요. 매입은요?
3칸이었어요. 주도 하나 있었죠. 건설이랑 매입이랑을 뭐가 차이 난지를 한번 앞에 볼게요. 지금 읽은 거 보고 차이 나는 걸 한번 볼게요. 차이 나는 거는 첫 번째, 건설임대주택은 면적이 있었어. 그죠? 지금도 면적 있어. 매입은 1호, 건설은 2호. 되셨나요? 그리고 가액은 매입은 얼마요? 6억. 지방은 3억. 되셨나요? 건설임대주택은 6억. 지방은 얼마? 건설임대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둘 다 6억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에 6억. 그리고 아무 얘기 없죠? 칸이 없어서 못 쓴 게 아니고 건설임대주택은 3억 6억 끝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마지막으로 건설임대주택은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해서 등록한 거 다주택중과 혜택, 제외 혜택이 있어요. 여기 매입은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해하셨나요? 건설은 그 이후에 취득한 거 돼요, 안 돼요? 중과 제외 돼요. 이해하셨어요? 매입은 그 이후에 산 거 등록해봤자 중과에서 빼주지 않아. 근데 건설은 그 이후에도 빼줘요. 이해하셨어요? 3번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법문 봤더니 99조, 97조, 97조의 2, 98조. 이거 수업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신축감면주택 조특법 할 때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죠? 왼쪽에 적어놓고 넘어갔어요. 뭐라고 하면서? 시중에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요거에 해당되면, 만약에 요거 해당됐어? 그런 거 해당되는 주택을 팔면 중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 줄만 볼게요. 97조 대상 주택 한 줄만 볼게요. 몇 년부터? 86년도부터 언제까지? 2000년까지 지은 거. 벌써 20년 됐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건 몇 호 이상? 5호 이상. 임대사업 몇 년 한 거? 5년 이상 한 거. 깔끔하게 2000년 이전부터 80 몇 년도부터 지어진 거, 2000년 이전에 지은 거 5호 이상 갖고 임대사업하는 사람 우리보다 더 잘 알아. 97조, 97조 2, 98조는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주택 중과가 이때 생겼어요. 그죠? 2003년도에 법 들어왔어. 2004년도부터 했어. 그 이전에 벌써 사업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해당 없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3번은 아 이런 게 있다 라고 하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4번 볼게요. 4번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어떻게? 무상으로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겠대. 이해되셨어요? 5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이거 본 적 있어요? 99조? 언제 봤어요? 지난주 봤잖아. 99조, 99조 3, 99조 2 에다가 밑에 98조 2, 3, 5, 6, 7, 8 다. 지난주에 해당되는 내용 다. 앞에 볼게요. 99조, 99조 3 공부했죠? 그리고 99조 2는 2013년도에 생겼던 거. 그건 도장 다 찍혀있어. 그리고 98조 2, 3, 5, 6, 7, 8 다 찍혀있어. 그거에 해당하는 그 주택을 팔 때는 중과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몇 번째 이유로? 이게 5번째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앞에 볼게요. 이제 6가지 했어요. 6가지 순서대로 한번 쫙 볼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기타 지역으로 3억 안 되는 거 많아. 이거 많아. 두 번째 임대사업주택 많아. 왜 그래? 건설임대 매입임대주택 매일 지금 하고 있잖아. 2번 많아요. 1번도 알아야 되고 2번도 알아야 돼. 3번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 무시해도 돼. 3번 무시해도 돼. 4번 뭐였어요?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많아요? 무시. 3번 4번 무시. 5번 조특법상 감면주택 많아요? 겁나게 많아. 몇십만 호 돼 전국에. 겁나게 많아. 5번 많아. 6번 문화재보호법 없어. 그래서 우리가 6번까지 반 했는데 6가지 중에서
1번, 2번, 5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1번, 2번, 5번 기억하세요. 3번, 4번, 6번 이런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익히시면 되고요. 몇 번 몇 번? 1번 기타적으로 3억 이하.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주택임대사업 등록한 주택. 그리고 조특법의 신축감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그 해당하는 주택을 팔 때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셨죠?